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중년 남성들이 꼭 한번 배워보고 싶은 악기 하면 바로 색소폰이죠. 네. 오늘 초대석에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색소폰 연주자를 모셨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재즈를 처음 알리게 된 재즈 1세대에 속하기도 하시죠. 재즈 색소폰의 거장 이정식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가져오신 색소폰 제가 보니까 예. 저는 이렇게 모양이 다른지 몰랐어요. 네. 제가 딱 볼 때는 지금 바로 이렇게 약간 구부러져 있는 이게 전형적인 색소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소리 나는 구조는 같아요. 예, 예. 여기 이제 리드, 마우스피스하고 리드가 다 같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마우스피스, 이 리드가 갈대, 그렇죠. 갈대를 이렇게 깎아서 이제 울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 구조는 똑같은데 이제 크기에 따라서 악기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낮은 음이 나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져온 거는 얘는 소프라노 색소폰이에요. 높은 음 나는 색소폰. 예. 그러니까 네. 우리 성악하면 보통 뭐 소프라노, 뭐 알토 잠깐 들어서 좀 있잖아요. 보여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색소폰은 앞부분이 이렇게 좀 구부러져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건 그런 게 얘는, 없더라고요. 예, 이제 너무 크기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구부릴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소프라노도 구부려진 게 나오긴 나와요. 있긴 있어요. 예, 근데 너무 구부려 놓으면, 작은 걸 너무 구부려 놓으면 음정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이트가 주로 많이 사용되고요. 이게 이제 소프라노 색소폰. 소프라노 색소폰. 네. 또 가져오신 요거는 이게 이제 흔히들 보는 전형적인 색소폰. 그렇습니다. 네. 예. 요거는 테너 색소폰인데요. 악기 색소폰 종류가 기본적으로 한 4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테너, 소프라노 있고, 이 소프라노 바로 밑에 테너하고 중간에 또 하나 있거든요. 모양은 이 전형적인 색소폰처럼 생겼는데 사이즈가 좀 작은 그게 이제 알토 색소폰이고요. 네. 또 이제 얘보다 더 저음이 나는 또 색소폰도 있어요. 그래서 얘보다 크기는 크고 그죠. 모양은 뭐 이런 비슷하고 느낌인데 크죠. 그래서 크면 클수록 저음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바리톤 색소폰. 크면 저음이고 작으면 고음이고 작게 하다 보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은 모양도 있다. 이제 알았어요. 뭐 우리 이 교수 요즘은 방송 출연이 뜸하십니다만은 과거 한때는 매주 방송에서 연주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프로였죠? 언제였죠, 그리고? 그게 한 9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밤으로 가는 쇼라고요. 모 TV에서 그 밤으로 가는 쇼라고 해서 이제 그때는 사실 어떤 그 토크쇼 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 이제 도입하던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외국의 뭐 벤치마킹이라고 할까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시고서 그 미국의 소위 자니 카슨 쇼나 뭐 그런 거 보면 딱 대담하시고 옆쪽에는 딱 앵글 돌리면 밴드가 딱 있고 뭐 이런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섭외가 들어왔죠. 그런 때는 재즈 밴드가 역시 또 최고지 그러시면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었어요. 그때 뭘 연주하셨었죠? 항상 고정적인 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프닝 곡이 밤으로 가는 기차라는 곡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이제 밴드로 섭외 받으면서 그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항상 울리는 시그널 음악처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막 우리나라에 케니지라는 케니지. 그 걸출한 색소포니스트죠. 색소포니스트가 아주 데이트를 치고 있을 때니까 그런 류의 곡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이 심야의 그 느낌을 나게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었었죠. 근데 자작곡이시군요. 밤으로 가는 쇼에 밤으로 가는 기차. 좋네요. 그 조그만 좀 그 추억의 멜로디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90년대 중반 밤으로 가는 쇼 문을 열던 밤으로 가는 기차. 이런 겁니다. 아주 귀에 서네요. 네.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제가 90년대 중반 간 것 같고요. 그뿐 아니라 이 곡은 그 당시 그 프로그램의 타이틀곡으로 들렸을 뿐 아니라 이 연주곡으로도 수없이 방송을 탔잖아요. 맞죠? 많이 연주했죠 그때. 그렇죠. 이 연주곡 덕분에 이제 제가 많이 주위 분들도 그때 이제 알아보시게 되고. 그렇죠. 이 연주인들도 뭔가 무대에 이제 설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고 그랬죠. 90년대 중반이면은 그러면 한 30대 중반 때? 거의 뭐 이제 30대 이제 접어들까? 그런 때. 그런 시절이요. 처음 색소폰을 접하신 건 언제였어요? 색소폰을 처음 접한 거는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중학교 어디서 다니셨는데? 완전 시골 깡촌이거든요. 어디요? 전라남도 한평이라고요. 전남 한평에서 중학교, 시골 중학교에서 어떻게 색소폰을 접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 중학교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런 악기를 실물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중학교에 제가 처음 입학했을 때 그 음악 선생님이 그 뭔가 이렇게 그 뜻이 있으셔가지고 밴드부를 그때 처음 이제 창설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악기들 이런 걸 구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 예전에 이제 미군들이 쓰던 악기들을 그 학교에다 기증하고 떠났었는데 그 악기가 창고에 계속 방치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군 부대가 한평 근처에 있었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기를 그 선생님이 다 꺼내가지고 악기사에 이제 수리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저 밴드부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운이 좋게 뭔가 이 운명적으로. 그러네요. 그래서 처음 학교에 중학교에 입학할 때 밴드부가 생기고 제가 또 밴드부에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시작됐죠. 처음부터 합류해서 처음부터 색소폰을 부셨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이제 그 트럼펫을 했는데요. 트럼펫. 처음에 그 선생님이 제가 이제 입학했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1학년 1반부터 2반, 3반, 4반, 5반 거의 1학년 10반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교실들 한 반에 한 70명. 그러면서도 근데 그런 그 교실들을 선생님이 그 트럼펫 하나 드시고 다 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입술 보고 또 입술이 얇아야 되거든요. 불어봐라. 너 불어봐 하면 다들 바람 소리만 나고 안 나거든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도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훅 불었더니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처음에 소리 나기 힘든데 어렵죠. 그래서 너 무조건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트럼펫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트럼펫이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뭐 아침 조회하고 뭐하고 뭐 애국 갈 때 전주도 하고 또 묵념할 때 딴딴딴 따단 뭐 이런 것도 라이브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할 때마다
한 번씩 저 미스톤 삑사리라고 하죠. 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예, 실수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트럼펫이 정말 어렵구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2학년 들어가면서 네. 색스폰으로 바꿨죠. 예, 그 전부터 저 같은 애들이 색스폰을 하는데 소리가 참 좋았어요. 네, 그래서 네. 색스폰으로 그때부터 2학년 때부터 바꿨죠. 중2 때 예. 그때부터 시작한 색스폰이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몇 년 세월입니까? 그게? 거의 뭐 한 40, 그러니까 제가 사회에 나와서 음악 활동한 거는 뭐 한 40년 되지만 예. 그것까지 합하면 45년, 50년 예.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좋으셨어요? 네. 중고등학교 내내 계속 부셨어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시작해서 이제 고등학교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뒤편에 같이 네.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는 이제 농업고등학교였어요. 한평농고. 예.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도 계속 이제 밴드부 이어서, 하고. 예, 네. 하면서 사실 중학교 때도 어렴풋이 이제 그때 나이 되면 이제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고. 그럼요. 예, 이제 고등학교 때는 확고해졌죠. 이게 나는 내가- 색소폰 길로 예, 갈게야. 예, 내가 이 농고 나와서 이건 농사를 지어야 되나 뭐 이제 그런 어린 마음에 농사도 참 아름답고 좋은 건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죽어도 이 색소폰으로 승부를 걸겠다 하고 이제 정말요? 했었죠. 예. 하루에 몇 시간 정도씩 연습하셨어요 그때? 그때는 뭐 밤 10시 막 10시 넘도록 막 했어요. 어디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리가 클 텐데. 예, 그러니까 보통 학교들 보면 그 학교 뭐 낮은 언덕 뒷동산 같은 그렇죠. 게 많이 있어요. 시골 학교들 보면. 그러면 거기 보면 뒷동산에 낮은 언덕들 보면 꼭 또 묘 분봉 같은 게 하나씩 있죠.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하여튼 딴 데서는 연습할 수 없으니까 죽어라고 연습하고 밤새 하고 근데 저 어두워지면 무섭기도 할 텐데 뭐 연주하고 연습할 때는 모르다가 이렇게 가끔씩 돌아보면 썸짓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네. 연주가 좋아서 했죠. 그리고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아예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실 이제 그 그러니까 졸업식도 못하고 친구들 보고 야, 내 저 졸업 앨범 받아놔 이렇게 해놓고 뭐 그렇게 급하셨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졸업하면 빨리 올라가서 난 내 길을 찾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색소폰 하나 들고 서울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서울역에 딱 떨어져서 이제 뭐 진짜 뭐 어디 저 연고가 있어서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신문 지금도 있는지 모르는데 신문을 보면 이 하단면에 구인 광고 이런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종업원 구함, 뭐 웨이터 구함, 뭐 밴드 구함, 뭐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숙식 제공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숙식이 일단 제공돼야 되니까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간 곳이 봉천동이었어요. 그때는 봉천동 그쪽이 개발이 안 돼서 참 뭐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쪽에 살롱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봉천동에서 이제 처음 살롱에서 연주하고 거기 이제 숙식 제공이라고 해봐야 이제 밥은 뭐 종업원들 먹는 밥 같이 먹고 이제 자는 것은 잘 때가 변변치가 않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잠자는 걸 제공한다는 게 그냥 이제 그러니까 업소 살롱 안에 그러니까 손님들 다 가고 나면 의자들 붙여놓고 의자 붙여서 그냥 누워 자는 거 재워준다 이제 그런 정도고요. 네 그렇게 하고 뭐 월급 같은 거는 아예 없고 월급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먹여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행히 뭐 이 좋으신 손님들이 오시면 팁이라도 나오면 이제 그걸로 또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했죠. 밤무대를 뛰신 거네, 쉽게 말하면. 월급도 없이. 그러고서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 이제 저 밤무대 뛰면 거기 같이 혼자서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MR도 있고 막 그랬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뭐가 연주를 한다 하면 뭐 뒤에서 반주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반주 이제 연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저도 뭐 이렇게 숙식 제공해서 이렇게 숙식 제공해 준다고 해서 왔지만 다른 친구들도 이제 그런 비슷한 처지로 처지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 친구들은 이제 다 서울 사는 친구들이고 서울에 연고가 있고 해서 이제 괜찮은데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뭔가 서울 실정을 좀 알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야 우리 헐리우드 한번 가볼래? 그래서 헐리우드? 미국 얘기하는. 헐리우드가 뭐야? 그래서 야 헐리우드 악기점이라고 있어. 저기 낙원상가에. 종로 낙원상가. 그게 이제 헐리우드 극장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음악 하는 사람들끼리는 헐리우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 이제 정말 그 음악 하는 사람들의 정말 낙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거기 가면 이제 그 뭐 헐리우드 상가 내에는 사람이 너무 빽빽해서 없을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고 그래서 그냥 헐리우드 계단 같은데 그런 데까지만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인력 시장 같은 게 이렇게 생겨요. 그래요? 연주자들을 채용하려고? 그래서 이제 오후 한 3시, 4시쯤 되면 각 이제 클럽이나 각 뭐 카바레 나이트클럽 뭐 이런 데서 카바레 나이트클럽 그런 데서 이제 음악 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거기 지배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자 오늘 뭐 우리 모모 클럽에서 뭐 색소폰 한 명이 빕니다. 그러면 뭐 손들어서 가기도 하고 뭐 기타 한 명 필요합니다. 하고 이제 소위 인력 시장이었죠. 그래도 아무튼 인력 시장에서 좀 잘 나가셨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쟤 어린데 색소폰 저 겉잘해. 옆에서 소개도 해주고 하면서 이제. 근데 그래도 어쨌든 다 계속 밤무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거길 탈피하고 이 방송에까지 진출하시게 된 무슨 계기가 있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있다가 보니까 유랑악단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유랑악단. 근데 이제 유랑악단이 저희들이 끝물이라고 그러나요? 맨 마지막 세대였어요. 이제 그때 시대쯤에서 이제 칼라 TV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끝물이어서 유랑악단도 음악 산업적으로 따지면 뭔가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그래서 사양길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근데도 이제 삼류 악사나 삼류 음악인들은 그거라도 또 이제 어떻게 해봐야 되니까 그걸 모집을 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냥 이미테이션 가수들 뭐 너후나 그렇죠. 조용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과 또 이제 그 밴드들이 같이 밴드들이 이렇게 다니고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그때 이제 악보에 대한 거나 또 뭔가 음악의 지식에 대한 뭐 이 어레인지 악보 그러니까 스코어 어레인지 같은 것도 배우게 되고 하면서 나름 괜찮은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쭉 다니면서 그 악단을 체계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공부도 되셨군요. 그래서 뭐 악단을 꾸려서 가면 갑자기 이제 뭐 이미테이션 가수 위지만 비록 갑자기 와서 노래를 이제 하면 리허설 없이 편곡된 악보들을 저 파트별로 다 주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연습이 없으니까 바로 불어야 그 자리에서 되죠. 바로 틀리지 않고 그냥 해줘야 되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연습이 됐네요. 그런 계기로 해서 이제 점점 발전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꽤 했는데 근데도 이 경제적으로는 그렇겠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가짜 가수들, 그러니까 이미 컬러 TV에서는 진짜 화려하게 이렇게 가수들이 나오는데 가짜들이 와서 하니까 손님들이 안 차고 해서 정말 고생하고요. 그래서 뭐 다니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때 한 뭐 30명이 같이 다니거든요. 그렇죠. 악단, 그다음에 무용단들, 가수들, 뭐 조명, 음향 막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식솔들이 다 배를 채워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고 해서 그 고생을 하시면서 그래도 아무튼 색소폰이 좋아 계속 그게 뭐 세월이 몇 년 정도입니까? 무작정 서울 와서 한 10년? 아니에요. 그럼 그건 아니고 한 1년 했어요. 그 일을.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고생스러우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발탁이 되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 안 돼서 야, 우리 이제 해체하자.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다 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저도 이제 그 광주 쪽에 무슨 극장식 비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데에서 이제 혼자 떨어져서 연주하고 있는데 그 참 운명이라는 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김광섭 악단 KBS 김광섭 악단 악단장님께서 그 악단들과 그 가수들을 다 데리고 그 광주에서 어떤 큰 공연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공연차 오셨다가 뒤풀이를 이제 저희 비어홀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연주하는 걸 보면서 야, 저놈 봐라. 이제 저놈 잘 가르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발탁되신 거예요. 그게 참 운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김광섭 악단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일주일 뒤에 그냥.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제 그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어떤 그 살롱이나 어떤 그런 데를 가면 악기를 감춰놓고 안 주는 거예요. 왜요? 도망갈까 봐. 그러니까 영업할 때는 불다가 끝나면 자기네들이 악기를 챙겨서 어디다 감춰놓는 거예요. 그러고 또 영업 시작하면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만큼 재능이 있다는 걸 그분들도 알았던 거죠. 글쎄요. 야, 이 정도 재능이면 여기 붙어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하루는 아무래도 난 여기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뒤졌더니 천정에 이렇게 탁 밀어서 이렇게 하면 그 안에다 이제 숨겨놨어요. 숨겨놓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그 이제 낮에 일찍 나와서 그 뒤져보고 꺼내서 바로 터미널로 가서 버스 타고 혹시 뒤돌아 쫓아오지는 않나 그러면서 그렇게 상경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정말 재미난 스토리네요.